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중점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 문제를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는 북한의 핵이 대한민국의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이 받아들였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을 완성하면 어떡하지? ICBM을 완성하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지? 북한이 만약에 우리를 핵으로 위협해서 우리를 삥 뜯으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안보관과 이런 북핵에 대한 위협감, 이런 것들이 전 국민적으로 팽배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2년이 가까워 오는 지금, 오늘날 북핵은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에서 좀 멀어졌어요. 만에 하나 북핵이 완성된다고 한들 우리나라랑 별로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북한이 우리나라를 핵으로 공격할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약간 낭만주의적인, 같은 민족인데 설마 우리를 핵으로 쏘겠어? 이런 얘기까지 지금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이렇게 일부러 전략적으로 바꿔놓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마치 북핵이 우리랑 상관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간 거죠, 국민 여론을. 그리고 나서 열심히 북한을 돕는 이런 활동을 지금 이 순간까지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북한의 핵이, 처음에는 북한의 핵을 우리가 해결하겠다, 우리가 처음에 운전자론을 내세웠어요. 내가 운전을 해서 북핵을 잘 해결해 보겠다, 북핵을 폐기시켜 보겠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갔어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말이 돼요. 좋아.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중재자론이 나왔어요. 이때부터 북한의 핵은 남한과 전혀 상관없는, 마치 북한의 핵은 미국용인 것처럼, 미국을 위협하는 용인 것처럼 약간 쓱 비껴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뭐야 했지만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 가까이 되는 이 시점에 와서는 일반적인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번, 두 번 들을 때는 뭐야 저게, 무슨 거짓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더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듣다 보면은 그것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저는 문재인 정부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민들은 북한 핵에 별로 위협이라고 느끼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 다음에 나온 게 촉진자론이에요. 또 내가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 미국과 북한이 핵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남한은 없어요. 남한은 없어. 원래 미국의 스탠스는 남한이 한미 동맹을 굳건해서 북한의 핵을 같이 한번 해결해보자, 이게 미국의 스탠스예요. 북한의 스탠스는 어떤 걸까요? 최근에 김정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한, 문재인을 말하는 거예요. 오지랖 넓게 중재자 할 생각을 하지 마라. 오지랖 넓게. 이건 외교적인 표현도 벗어났어요. 그야말로 자기 하수인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촉진자 행세할 게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갖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죠.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갖고 해야 할 요구는 민족의 이익을 도모하고, 여기서 민족의 이익은 북한의 이익이에요. 북한이라는 정권이 더 정당성이 있는 정권이므로 이 민족의 일원으로서 우리를 돕는 게 네가 할 일이다, 문재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정신을 갖고. 너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제정신 차리고 문재인이 해야 할 요구는 민족의 이익을 도모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대놓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보는 그 방송에 나와서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들으라고. 거기다가 또 한줄 더 떠서 남측이 외세에 의존하는 정책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고 모든 것을 남북관계 개선에 복종시켜야 한다. 즉 북한의 편에 서서 북한 밑에서 열심히 북한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이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미국을 복종시켜야 된다. 북한과 남한이 힘을 합쳐서 미국을 복종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또 곁들였죠. 4.27 판문점 선언. 이것을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4.27 판문점 선언을 이행을 못하고 있죠.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가 미국이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미국의 말하자면 눈치를 보고 이것을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지적을 한 거예요.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이행해라. 4.27 판문점 선언. 이게 골자가 뭐냐? 북한에 퍼달라는 거예요. 북한이 금강산 재개도 하고 말하자면 남북 경협을 통해서 남한과 북한이 경제협력을 하면 우리가 북한에 받을 게 뭐 있어요?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북한에 퍼줄 건 많지만 지금 지네들 먹고 살 것도 없는 나라에 우리가 뭘 받을 게 있습니까? 그나마 좀 값싼 인력 쓰는 거 이거 말고 없어요. 근데 값싼 인력은 전 세계에 널렸습니다. 지금 더 유능하고 더 똑똑하고 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뭐 중국에도 있고 뭐 캄보디아에도 있고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인력들을 써도 충분한데 자기네들을 써서 자기네들한테 달러를 달라는 얘기죠. 이 얘기를 지금 대놓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김정은은 문재인을 자기 밑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붙어서 미국과 같이 맞서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제정신을 차려라 라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오지랖 떨지 마라 라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와 동등한 외교 관계에 있는 나라의 대표한테 어떻게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말인 즉슨 내 밑에 있는 거다. 남한은 북한의 밑에 있는 정부이므로 내 말을 좀 들어. 이런 얘기를 지금 김정은이 문재인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김정은이라는 거의 30살 차이 정도 나는 이 어린 놈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렇게 세게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수하인 취급하면서. 그런데 여기에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청와대도 그렇고 문재인도 그렇고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다가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정은 대변인 노릇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서 또 발끈하고 나섰어요. 최근에 황교안 당대표가 첫 번째 장외 투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길거리로 나가서 투쟁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스타트에는 그래도 많은 상당수의 언론들이 써줬습니다. 황교안이 들어서 처음으로 장외 투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 30~40%의 뉴스를 장악을 했어요. 그날 뉴스의 30% 정도의 지면을 어쨌든 장악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기울어진 운동장 핑계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황교안 당대표가 장외 투쟁을 하니까 그야말로 전 언론이 다 그 얘기를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나경원, 황교안 그 외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까지도 나름대로는 다 적어줬어요. 즉 자유한국당이 하는 얘기,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바를 온 언론들이 써줬다. 그 결과로 이것이 이슈화가 됐고 전 국민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다 알게 됐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충분히 싸울 만하다. 충분히 싸울 만한 토대가 깔려져 있고 더 이상 언론 핑계도 안 된다. 이제는 열심히 싸우면 그만큼 언론도 자유한국당의 목소리를 실어준다. 저는 뭐 첫 번째 얘기는 크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일회성에 그쳐서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장외투쟁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강하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투쟁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그렇게 임팩트 있는 얘기, 그야말로 국민들이 볼 때 이 자유한국당이 우리를 대변해서 싸우고 있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정말 잘못하고 있고 우리의 목소리를, 일반적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구나 라는 메시지를 그렇게 강력하게 내놓지 못했어요. 그런데 뭐 첫 번째니까 그렇다 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장외투쟁이 계속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조혜주, 이미선 이런 사람들은 끌어내려야 돼요. 어떤 것의 결과로 신재민, 김태우, 손혜원, 뭐 서영교 이런 얘기들, 뭐 문준용, 문다혜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하나하나 파고들어서 이 여론을 몰아서 이 결과로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은 물론 이미선 헌법재판관과 조혜주 선거관리위원을 끌어내리는 것까지 결론을 지어야 돼요. 열심히 장외투쟁을 했으면 성과를 얻어내야 되겠죠. 이 성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린 이 선거 개편 이런 것도 무마시켜야 된다. 지금 이 선거관리위원이나 이미선 헌법재판관이나 이 선거에 대한 제도를 개편하는 이 안들 중에 뭐 하나라도 통과가 되면은 다음 총선에서 이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판을 좌파를 두고 헌법재판관을 싹 다 좌경화된 인물들로 채워놓고 무슨 싸움이 되겠어요? 무슨 싸움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명분은 너무나도 명확함으로 이 얘기를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우리가 멈추면 안 돼요. 싸움이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이미 장애투쟁을 한 번 함으로써 시작이 됐으니까 2차, 3차, 4차 장애투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점점 국민들이 이쪽으로 모여들 수 있도록 국민들이 볼 때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이 장애투쟁에서 나와야 됩니다. 특히 황교안 당대표의 입을 통해서.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황교안 당대표가 20분 넘게 연설을 하는데 계속 뭘 이렇게 읽어요. 아니 몇 마디 하지도 않는데도 아래 봤다가 또 연설했다가 아래 봤다가 연설했다가 하니까 뭔가 몰입이 안 됩니다. 보면서 아 저거 좀 밑에 좀 안 보면 안 되나. 나경원 원내대표도 뭔가를 써왔어요. 그러나 계속 이 밑에 보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았어요. 찔끔 보고 앞에 보고 이렇게 총중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찔끔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아래를 본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 같은 경우는. 그런데 황교안 당대표는 뭐 내용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임팩트가 있진 않지만 어쨌든 내용은 그래도 나름대로 잘 정제된 표현을 잘 썼어요. 근데 자꾸 밑에 보고 읽다 보니까 좀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연설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 이 다음에는 조금 정 안 되면 암기 잘하잖아요. 사법고시까지 패스했을 정도면 암기력은 있는 건데 왜 자꾸 이걸 아래를 보는지. 뭐 말실수도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강하게 하는 것 플러스 좀 외워오시라. 그리고 보더라도 나경원 원내대표처럼 티 안 나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너무 아래 보고 앞에 보고 아래 보고 앞에 보고 하니까 몰입이 안 된다. 이분이 정말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면 아래 보고 앞에 보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연설 준비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설문을 좀 더 강하게 임팩트 있게. 너무 길면은 지루해져요. 그래도 가능하면 10분 안쪽으로. 아무리 당대표라고 하고 할 말 많겠죠. 그치만 어차피 여러 번 장애투쟁을 할 것이므로 좀 한 두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임팩트 있는 거는. 너무 많은 내용을 담을 필요도 없어요. 두세 가지 임팩트 있는 정도의 얘기만 내가 하겠다 하는 정도로 갖고 오고, 이 얘기에 내 임팩트 있는 두세 가지의 멘트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담아와서 장애투쟁을 계속해서 하시길, 그렇게 제가 자유한국당 당 지도부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 나이 어린 이 김정은 이 친구가 저랑 동갑이에요. 이 나이 어린 이 30대 중반의 친구가 그야말로 이미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의 나이인 60대가 넘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오지랖이니 제정신 차리라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를 못합니까? 얘기를 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외교적인 결례다 하고 청와대 대변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해야지. 청와대, 민주당 뭐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런 어린 놈한테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데 제정신을 차리고 뭐 정신병자입니까? 대통령이? 제정신 차리래잖아요. 나이 30 넘게 어린 놈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됩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런 것도 꼭 비평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에 비평도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싸가지 없는 말에 말 한마디 못하니까 북한의 대변인, 북한의 따까리, 북한의 부하, 하수인, 심부름꾼 이런 얘기를 들어도 싸다는 얘기가 지금 외신들에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앞으로는 김정은이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쓸 수 없도록 문재인 대통령도 따끔하게 김정은한테 한마디를 하길 바랍니다.